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의 재정 규모는 8조 원대로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체납세 징수, 예산 절감 등이 이어지면서 재정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공개한 2018년 결산 기준 재정 공시를 보면 지난해 전라남도의 재정 규모는 8조 3,482억 원으로 전년보다 1,652억 원 2%가 늘었으며 이는 9개 광역도단위 평균에 비해 1조 6,386억 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또 전라남도의 채무액은 전국 평균보다 139억 원 많았지만 예산 대비 총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번째로 채무 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80명의 청년들이 근무를 시작합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모두 200여 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면접을 통해 선발된 180명이 내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업체와 기관들의 인력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4월 당내 경선 당시 일반 유권자들에게 ARS 지지호소 녹음 파일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영록 지사에 대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점 등을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은 모두 15명이며 공소시효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고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곳곳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조항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현재 고흥군에서 가동 중인 상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장은 모두 610곳.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지난 2010년부터 사업장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발전 사업을 하겠다며 군에 허가 신청을 해놓은 사업장만 2,800여 곳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나 환경 훼손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허술한 법조항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관련 법을 보면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업자들이 무작정 사업에 돌입한 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그제야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받아놨는데 설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나간 겁니다. 공사 착공은 지금 주민 반대로 인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반복되자 고흥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에 발전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군수가 업체에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저렴한 땅값 등의 조건을 갖춰 이미 전국 태양광 발전 사업장의 절반가량이 위치한 호남 지역에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마찰 역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방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 유자의 중국 시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동강농공단지 내 참사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외국인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중국 사천성 바이어 14명이 방문해 유자 가공식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수출 전망이 밝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유자 외에도 수산물에 관심이 높은 중국 바이어들에게 김과 미역, 다시마 등을 소개해 이목을 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 문수동 주택단지에 800억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문수동 주택단지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비 100억 원 등 모두 838억 원이 투입돼 32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590명 규모의 주차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수동 주택단지는 여수 지역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인구 유출이 이어져 왔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도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이 여수 해역에 대한 재질분포 조사에 나섭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연말까지 여수 연안해역의 재질분포 양상을 조사해 분포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조사원은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연안해역의 재질분포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남해 동부 지역의 분포도를 완성해 해양정책과 연안하구 생태계 연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주 혁신산단 바로 옆에 정부가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비우산단인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에너지 기업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혁신산단 바로 옆에 드넓게 펼쳐진 들판 172만 제곱미터 52만 평 부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실사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서 이 일대에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큰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산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제 보상을 하고 이제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부지 면적에 따라 또 2, 3년 또 소요되면 기업 입주는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에너지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혁신산단의 성공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방산단인 나주혁신산단의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바로 옆에 계획된 국가산단의 필요성도 그만큼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산단 분양률이 70% 가까이 된 가운데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에너지 기업 유치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렇게 연구기업들이 또 선도기업들이 앞다퉈 오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주혁신산단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이 함께 개발될 경우 에너지밸리 기업을 유치하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백운산 관리에 대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광양시 의회는 다음 달 4일 광양읍사무소에서 광양 백운산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서울대 무상양도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광양시와 의회, 서울대, 시민단체가 모두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태풍과 폭염으로 양식 생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태풍 이후에도 고수온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어 양식어장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양식 생물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기관의 진단과 처방을 거쳐 효과적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양식 생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체계나 생리기능이 떨어져 성장 둔화와 질병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먹이 조절과 영양 강화 등 건강관리와 액화산소 공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호남 지역 지자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갑니다. 영호남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각 지역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협의회 측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할 수 있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여수시는 공영주차장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내일부터 주차장 30곳의 운영 업무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주차관리원 40명도 공단 측에 고용 승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봉황산 자연휴양림도 내일부터는 도시공단이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여수 지역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선택 과목을 수강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섬과 농촌 학교 등 그동안 학생이 적어 선택 과목이 개설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학교의 컴퓨터를 통해 다른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온라인 수업 거점 학교를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관내 205곳에 숙박, 세탁, 목욕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서비스를 실시합니다.